네, 차량용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네, 고장난 걸 보내주신 건데요. 네, 고장 증상에 따라서 고치는 범위가 좀 더 쉽게 접근되거나 덜어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네, 수리 난이도가 높아지는, 네, 그런 증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네, 평상시 다루는, 평상시 많이, 네, 파고 또 연구를 해서 한 경우는 좀 더 수리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기능성으로 고장이 났을 때, 네, 난이도는 좀 높아지면서, 네, 수리 시간도 많이 지체될 것입니다. 고장 수리 시 좀 접근을 수월하게 한다 하면, 동작이 좀 잘 됐을 때, 네, 그 기준값을 정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요즘 말로 빅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게, 어느 부분에 어떤 전압이 나오는지, 어떤 파일이 나오는지 그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매뉴얼이라서, 네, 수리하는데 좀 더 부드러울 것입니다. PCB 기판에 실장되어져 있는, 네, 아날로그 부품과 디지털 부품이 있는데, 동작이 됐을 때, 네, 살아있는 값들을 저장을 잘 해서 다음에 수리할 때, 네, 참고 자료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수리하는데 부드러울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값들을 일부 저장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진을 먼저 찍고요. 여기 있는 IC들, 네, 또 이쪽에 유전자와 같은 경우를 저장하고자 할 때, 네, 그쪽 부위를 좀 자세하게, 좀 선명하게 나오도록 찍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컴퓨터에 저장을 하여 프로그램을 띄운 뒤에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 위치가 여기 되겠죠. 이렇게 이 자리. 이제 옮겨 다니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또 여기 옮겨가면서 현재 보시면, 네, 십자선을 옮기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화면이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네, 점검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가 이쪽에 십자선표 갖다 놓고, 네, 그리고 검침표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과 대상물을 같이 화면에 볼 수 있도록 일단 영상을 좀 잡아 보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게 되면 저 표시 보이죠? 이 표시에 보이면 유전자와 같은 좌표 형상이 나타나고, 이 좌측 밑에 여기에 이 자리에 그게 나옵니다. 심벌 모양하고, 네,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데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번 핀, 2번 핀, 3번 핀, 4번 핀, 5번 핀. 우리는 학습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핀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7번, 네, 8번. 그러니까 여기에 칩에 해당되어져 있는 여기에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이 좌표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심벌이 어떻게 이어졌다 라는 경우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찍었을 때에 이와 같은 그 값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으면서 다음에 빅데이터처럼 불러다가 비교를 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네, 그럼 서로가 좋죠. 수리하면서도 수리가 좀 쉽고 편하고 빨리 되니까 좋고요. 네, 이쪽에 고장을 의뢰하신, 네, 이쪽에 사용자분께서도 좀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이런 그
장비 활용을 함으로써 좀 더 쉽고 편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IC들 어떻게 이상했나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으니까 기준에 정상적일 때 그 값들을 저장을 해서 그 저장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요즘 말로 백과사전, 표준정가와 같은 그런 값들을 가지고 있다가 고장난 제품들이 들어왔을 때 비교를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르고 편하게 그리고 쉽게 수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IC 부품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형상을 쉽게 해서 사진 판독하듯이 그런 거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방사선과 가면 필름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필름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 병세를 파악하는 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을 때 학습한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분 기초적인 기본은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낸 상태에서 전기 코드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합니다. 자, 전기를 꽂으면 릴레이 딸깍하고 부팅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기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인포메이션 이렇게 눌러서 봤을 때에 현재 설정되어져 있는 그 값들을 몇 암페어라든지 몇 볼트라든지 그런 세팅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여기에 인포메이션을 5초 이상 꾹 누르게 되면 다시 하부 메뉴,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시 전부 다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설정을 맞출 수 있거든요. 즉 배터리가 일반 납산 배터리인지 아니면 AGM 또는 리튬이온 그런 것 같은 거 좀 맞춘다든지 그 배터리 고유의 용량 있지 않습니까? 몇 암페어다. 예를 들어서 75암페어다, 90암페어다. 그러면 거기 한도 내에서 벗어난다든가 그 이내라든지 그다음에 몇 볼트로 충전을 할 것이니 이런 정전압 충전 방식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자체를 확인하고 충전해야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보호돼야 되겠지만 여기 자체 충전기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기 스타트 셋업을 눌러 보시게 되면 5초 이상 눌렀을 때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을 때 그때도 정말 충전할 것이나 라고 확인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기능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일반적으로 충전기 수리하고 나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몇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충전기에 맞는 전압을 납땜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테스트기를 하나 연결해 놓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25V) 되겠네요. 배터리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시는 전압은 10.25V 되겠고요. 충전기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충전 악어 클립에다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이쪽에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10.25V가 현재 배터리 전압인데요. 충전기 나오는 전압을 연결을 하게 되면 충전이 돼야 되겠죠. 자, 연결을 했습니다. 메뉴판이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릴레이 닦고 가면서 현재 충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8.1A 13.5V로 세팅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 여기가 10.25V였었나요? 그래서 12.79V로 현재 충전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더라도 충전되는 그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배터리 전압과 충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을
같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어느 정도 충전이 된다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10.25V에서 여기 선을 한 가닥 빼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메뉴판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빼면은 릴레이 떨어지고 다시 기본 세팅 값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10.25였었는데 네, 잠깐 사이에 전압이 좀 올라가서 충전된 값이 다시 셀 쭉쭉쭉 안정화되고 된 상태에서는 네, 조금 더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약간 충전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제품을 보내실 때는 네, 고장 증상 네, 그리고 포장 안전하게 좀 잘 해주시고요. 택배 송장에 보시면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도 같이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